안녕하세요, 혁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먹방을 좀 찍어볼 거예요. 오늘 또 마침 휴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오후 3시가 다 됐는데 아직 공복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먹방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었고, 제가 이 먹방 메뉴를 좀 추천을 받았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마라탕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그 팔로워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간호사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마라탕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라탕을 추천을 좀 많이 해주셔서 오늘 마라탕을 좀 먹어볼 거고, 이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배달로 시켜 먹었었는데 제가 뭐 마라탕을 잘 안 먹다 보니까 뭐 좀 잘못 시켜가지고 양이 진짜 거의 2인분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직접 가서 포장을 해올 거고, 저희 집 근처에 또 마침 마라탕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딱 1인분 정도만 포장을 해올 거고, 가서 토핑도 좀 여러가지 많이 담아가지고 마라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마라탕 먹으면서 좀 간단하게 Q&A를 하려고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렸거든요. 벌써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간단하게 그 Q&A에 대한 답변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옷을 좀 입고 마라탕을 사러 갈 거고, 집 근처인데 차로 가기엔 좀 애매한 거리라서 요즘에 날씨가 좀 풀렸기 때문에 또 저의 에마 자전거를 타고 마라탕을 좀 포장해 오겠습니다. 그럼 일단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좀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포장을 해왔고요. 마라탕이랑 원래 꼬바로우를 먹으려고 했는데 꼬바로우가 작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두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후 4시인데 아직 첫 끼거든요.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팔을 좀 걷고, 아, 배고파 죽겠네. 마라탕을 오랜만에 먹는데 기대가 됩니다. 저 진짜 웃긴 게 마라탕 집을 갔거든요. 손님이 좀 있었는데 전부 다 여중생 여자애들밖에 없더라고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마라탕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 막 중학교 시절에는 마라탕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분식 먹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이제 또 제 전용 먹방 수저를 갖고 왔고, 또 콜라를 가져왔습니다. 아, 맞다. 얼음을 깜빡했네. 얼음을 좀 담아 올게요. 아이, 까먹었네.
와, 국물 미쳤다. 와, 이게 무슨 면이더라? 이름이 뭐지? 일단 먹어볼게요. 와, 미쳤다. 이거는 뭐지? 어묵인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소고기랑 같이. 와,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네. 이게 뭐죠? 이게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게 뭐지? 나름 먹을 만하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연근같이 생겨가지고 넣어봤거든요. 무튼 뭔가 말랑말랑한 재질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저는요, 콘이 박혀있는 요 소세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넣었어요. 마라탕이 먹다 보니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어. 그러면 또 제가 좋아하는 만두를 하나 먹어볼게요. 간장에 찍어가지고, 사실 저는 군만두보다는 물만두, 찐만두를 더 좋아하는데 아쉽지만 한번 해볼게요. 원래 꿔바로우를 사올라 했는데 작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만두로 사왔습니다.
역시 만두는 맛없을 수가 없다. 이게 분모자 맞죠? 아닌가? 이거 분모자 아닌가요? 이건 좀 식감이 재밌어. 와, 이쯤에서 탄산을 와, 소리 너무 좋다. 치얼스. 와, 대박이네. 그래도 저번에 배민으로 시켰을 때는 막 이상한 것도 많이 딸려왔고 양도 많았는데 가서 직접 고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넣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채소나 뭐 야채가 하나도 없다는 게 흠이지만 이것도 어우씨, 이 널쩍한 것도 넣었어요.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와, 맛있다. 그리고 Q&A를 올렸는데 아무튼 실시간으로 좀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먹고 나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뭔가 먹기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 올렸는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만두가 진짜 맛있네.
무슨 마라탕을 국밥 먹듯이 먹네. 이게 담을 때는 얼마 안 돼 보였는데 요리가 되고 나니까 양이 꽤 많네요. 노란색 이건 뭐지? 내가 담았는데도 모르겠네. 엄청 쫄깃하네요. 와, 극락이다, 극락. 소리가 진짜 좋다. 아, 그리고 요것도 넣었어요. 이거 옛날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무슨 약간 안에 고구마 같은 게 들어가 있던데. 이걸 순한 맛 했는데 한 단계 더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전혀 맵지 않네. 아, 너무 맛있다, 콜라. 이 콘 소세지는 꼭 넣어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이건 너무 맛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먹었으니까 Q&A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는 못할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혹시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도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거는, 잠깐만요, 갖고 올게요. 여기 있다. 저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좀
유행했던 건데, 요 말의 품격, 이 책을 좋아해요. 열심히 읽었었거든요. 내용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책 저는 좋아합니다. 말의 품격. 저는 말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의 힘을 좀 믿고 좀 항상 말을 뱉을 때 좀 신중하게 뱉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도 막 제가 뱉은 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무튼 요 말의 품격, 이 책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폰 SE로 찍으시고 블러 보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어플 사용하시나요? 하시는데, 제가 뭐 인스타나 쇼핑몰 사진을 거의 요 아이폰 SE1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찍고 이제 요 본 핸드폰으로 옮겨서 색감 같은 거는 따로 안 건들고요. 그냥 뭐 살짝 보정 좀 하고 이렇게 볼살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블러 처리를 하거든요. 저는 이 메이추 어플 까셔가지고, 이렇게 메이추 까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AI 효과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은 효과, 그 다음에 블러 해서 여기 블러를 하시고 살짝만, 진짜 살짝만 블러 처리를 좀 해주면은 사진이 약간 뭔가 좀 뿌얘지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감성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감성을 좋아해서 항상 요 메이추로 블러 처리를 살짝 넣어요. 그러면 약간 뭔가 좀 뽀샤시해지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좀 감성 있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질문을 해주신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었는데 잘 됐네. 그래서 저는 이 메이추로 항상 좀 블러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곧 신규로 입사하는데 입사 전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간호용품 또는 공부 등. 사실 신규 시절이 좀 오래돼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물론 하면 안 좋진 좋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는 파트에서 좀 혼나가면서 배워야 그게 기억에 남고 몸에 익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뭐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마음가짐만 좀 준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부딪혀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항상 좀 배우려는 자세를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신규분들은 이렇게 오면 뭐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저는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게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늘 메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뭐든 배우려는 자세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의학 용어는 좀 공부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신규 때 의학 용어를 잘 몰라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쌤들이 뭐 말씀하시면은 의학 용어로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아예 일이 안 되니까 좀 기본적인 거랑 내가 가는 파트에서 많이 쓰는 의학 용어 같은 거는 좀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동 맛집이나 술집 맛집 좀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데, 이 교동이 저희 대구에 있는 교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저는 술을 잘 안 먹다 보니까 교동을 잘 갈 일이 없고, 가끔 최근에 좀 자주 갔는데, 여자분들이 가기 괜찮은 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로렌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뭔가 여자분들이 가기 좋은 곳인 것 같고, 뭐 회 같은 거는 바밤 뭐 워낙 유명하니까 괜찮고, 맛집은 동아식당 거기 맛있잖아요. 동아식당 괜찮고, 근데 웨이팅이 심해서 아마 먹기 힘들 거고. 죄송해요, 제가 술집 이런 거 잘 몰라서 추천을 못 해드리겠네. 그 다음에 힘들 때 주로 하는 취미나 활동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힘들 때 저는
막 힘들다 이런 감정을 잘 안 느껴서 취미는 저는 노트북으로 뭐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풋살 하는 거 좋아합니다. 풋살 하면서 땀을 흘리고 이러면은 개운하고 뭐 스트레스가 다 풀려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풋살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엔 좀 바빠서 자주 못하고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풋살, 축구하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 혼자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게 취미라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인가요? 유튜브나 인스타 하다 보면 이런 악플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런 말이 자주 달리거든요. 뭐 혹시 게이신가요? 게이인가요? 뭐 아니면 막 DM도 와요. 뭐 형 뭐 하면서 뭐 그러던데 난 이해가 안 되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그런 분들을 뭐 존중하고 다 하는데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확실하게 좀 말을 해야겠어.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여자를 좋아하고 게이가 아니고요. 왜 자꾸 이런 게 달리는지 모르겠네. 제가 유튜브 할 때는 그래도 좀 더 말을 조심하려 하고 좀 조신하게 말하고 평소에도 차분한 편이지만 더 차분하게 말을 해서 그런가. 좀 남자다움을 좀 보여줘야 되나. 왜 자꾸 이런 게 달리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남자 말고 여자를 좋아합니다. 게이 아닙니다. 신규 간호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조건 배우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했고 그 마인드를 무조건 먹었어요. 내가 여기서 무조건 일 제일 잘해야 된다. 제일 잘할 거다.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알바가 롯데리아였는데 롯데리아도 한 4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 밑에까지 제가 올라갔었고 항상 여기서 내가 일 제일 잘해야 된다. 그런 강박을 가지고 알바를 했기 때문에 뭐든 열심히 했고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라코스트도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점장님이 좀 무서우셨는데 점장님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고 여기서 내가 일 제일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했고 카페 알바도 한 3년 했는데 그때도 사장님이 저를 되게 아끼고 좋아해 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을 해야겠다.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고 병원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좀 배우려는 자세?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뭐든 하면 뭐 윗사람이 좀 혼내도 이게 다 가르침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규분들은 뭐 물론 너무 힘드시겠지만 좀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를 가면서 힘들었던 점 있나요? 하시는데 간호학과를 가면서 힘들었던 점? 간호학과를 다니면서인가? 여기서 제가 간호학과를 가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전화가 오네요. 우리 혁삼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혁삼이한테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 역시 잘하고 맛있게 있어. 먹고 있어. 다 먹어간다 이제. 이따가 전화할게. 난 머리 자르러 가고 있어. 알겠어? 그래. 오늘 저녁에 뭐하노? 오늘 저녁에 나 좀 볼 일 있어서 이만저만 해서 볼 일 좀 보려고. 그래, 이따 전화할게. 제가 간호학과를 가게 된 과정은 일단 저는 중3 때 저는 일단 중학교 때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뭐 나쁜 짓을 하진 않았지만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친구들이랑 맨날 PC방 가고 엄마
속을 좀 많이 썩였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저한테 편지도 쓰고 이랬거든요. 막 혀가 공부 좀 해라 하면서 뭐 오늘부터 컴퓨터 한 달 금지다 막 이런 편지를 쓰시고, 아무튼 되게 공부를 안 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3 때 그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진로 상담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너는 남자 간호사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다,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때는 남자 간호사가 많지 않았어서 약간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남자가 뭔 간호사를 하노?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미래가 좋다 하고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다고 해서 남자 간호사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갔죠. 근데 고등학교도 저는 인문계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진짜 지독실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창피하지만 고1 때 반에서 꼴등도 해봤어요. 그만큼 공부를 안 했고 하면 또 잘 했을 것 같은데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고3 때 이제 수능을 쳤는데 당연히 간호학과는 그래도 좀 높았으니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 친구들 다 대학 갈 때 저는 군대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근데 뭔가 평생 인생에 뭔가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재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간호학과를 가보고 싶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반에서 꼴등하던 놈이 무슨 재수를 하냐 이래서 군대나 가 이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군대 가려고 하다가 뭔가 군대 갔다 와서 하려 하면은 머리가 굳어서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뭐 이렇게 재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뭐 지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일에는 롯데리아 알바하고 주말에 롯데리아 알바하고 평일에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서 딱 한 번만 해보겠다 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평일에는 독서실에서 살고 주말에는 롯데리아 알바하고, 그래서 그 알바비로 뭐 인터넷 강의 결제하고 교재 사고 막 이렇게 1년을 했거든요. 근데 또 운이 좋았던 게 친구들이 싹 다 군대를 가버려가지고 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게 공부밖에 없었고, 그래서 1년 공부해가지고 내신은 어차피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수능을 쳐서 간호학과를 갔죠. 그렇게 간호학과를 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반에서 꼴등하던 애가 그래도 혼자 이래 독서실에서 이 정도 많이 올렸으면은 이게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되는구나 라는 되게 자신감을 얻어서 한 20대 때를 되게 자존감 높게 살았어요.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뭐든 하면 되는구나 해서 뭐 알바를 해도 내가 여기서 무조건 일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했고, 그렇게 간호학과를 갔고요. 간호학과 다니면서 힘들었던 거는 실습이 좀 힘들었고 과제가 많아서 좀 힘들었고, 뭐 그런 거 말고는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왜냐면 가고 싶었고 내가 그 1년 동안 고생해서 간 거라서 되게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저는 해외여행을 일본밖에 안 가봤는데 친구들이 동남아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좋다고, 저는 또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꼭 동남아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관리 비법이 있나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거는 일단은 좀 저는 카메라 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는 저는 일단 좀 먹는 족족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살을 안 찌려고 하는 건 있어요.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헬스 가고, 그 다음에 풋살해서 2시간 동안 땀 쭉 빼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프 날에는 주로 어디 놀러 가시는지 궁금해요. 옛날에는 오프 때 혼자 뭐 카페도 가고 혼자 브이로그 많이 찍고 했는데, 최근에는 오프 때도 계속 쇼핑몰 일하고 제가 또 물방을 하고 있어서 그 구피 분양하는 게 좀 분양이 많이 들어와서 오픈 날에 맨날 택배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 놀러 가지를 못했어요.
뭐 그냥 카페 가는 거 말고는 없고, 유튜브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뭐 몇 번 옛날에 유튜브에도 말했는데,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제가 차를 샀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막 이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은 그게 사실 뭐 되게 유세 부리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자랑하면은 친구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모아가지고 샀는 이 차를 샀는 이 기분을 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진짜 편집도 말도 안 되게 웃기게 해가지고 되게 허접하게 해서 올렸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그게 조회수가 막 10,000회 돼 있고 구독자가 143명, 143. 제가 딱 처음 확인했을 때. 그래서 우와 이거 뭐야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기록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저의 일상을 일기장처럼. 뭐 핸드폰 바꾸면은 또 그거 기분 좋으니까 찍어서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또 브이로그가 한창 막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브이로그 한번 찍어봐야지 하고 그냥 간호사 브이로그를 그때 처음 찍어 올렸는데,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취미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제 2025년이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들 빨리 유튜브를 하십시오. 저는 유튜브 하는 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뭐 핸드폰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뭐가 됐든 하시다 보면은 나만의 그 정체성이 생기고 나만의 컨텐츠가 생기거든요. 왜 하는 걸 추천하냐면, 요즘에는 자기 PR의 시대고 자기 PR을 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 덕을 진짜 많이 본 게, 일단 저는 살면서 진짜 유튜브를 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 것 같아요. 저는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패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브랜드 협찬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입어보고 싶었던 옷도 공짜로 뭐 선물로 보내주시니까 입어볼 수 있고, 이 제품도 지금 협찬 보내주신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도 선물로 받아서 입어볼 수 있고, 또 내가 평소에 좀 써보고 싶었던 이런 것들도, 가격이 부담돼서 못 썼던 것들도 협찬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경험해볼 수 있고,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또 이게 유튜브 어쨌든 하면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이제 수익이 꾸준히 한 달마다 들어오거든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유튜브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로 뭐 솔직히 한 달 기름값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광고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광고는 요즘에는 진짜 하루에 1개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거는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광고를 하면은 그 업체에서도 광고비를 주시거든요. 그것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면은 어쨌든 이 금액적인 것도 좀 많이 벌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제 구독자분 중에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청주의 라디오 PD님이셔가지고, 제가 또 PD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라디오도 한번 찍어봤고, 뭐 이런 방송 쪽에서도 연락 정말 많이 오시고, 내가 살면서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쇼핑몰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유튜브가 저의 어쨌든 홍보 매개체가 돼서, 사실 광고비 이런 게 비싼데 그냥 제 채널에다가 하면은 자연스레 홍보가 되는 거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꼭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구들한테 백날 얘기해도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하면 정말 많은 기회가 생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지금 제 채널이 어쨌든 제 젊은 시절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또 이거를 보면은
옛날을 좀 회상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년 전에 저의 영상을 봐도 내가 이때 진짜 젊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때 이런 감정을 느꼈었고 내가 약간 이런 취향을 가졌었구나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고 어떤 추억을 많이 남겨놓을 수 있어서 유튜브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도 요양병원 근무 중인데 요즘 일에 대한 현타가 잦아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것 때문에 현타가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타가 오는 것 자체가 내가 어쨌든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뭐 의욕도 없고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저는 현타도 안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지금 너무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재충전을 그냥 스스로 좋아하는 뭐 음식을 먹든 여행을 가든 하셔서 한번 재충전을 하시고 다시 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현타가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최애 코디나 제일 애정 가는 옷을 소개해 주세요. 최근에는 요 남방 요거 협찬받은 제품인데 곧 제가 영상으로 다룰 거고, 요즘에는 요 남방이 마음에 들어서 많이 입고 있고, 제가 최근에 후드티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옷을 빨리 한번 갈아입고 와볼게요. 짠! 바로 요 후드티인데 요거는 디키즈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샀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요거 무신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컬러도 3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괜찮아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한번 사보세요. 저는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애정하고 있는 옷은 요 디키즈 후드티입니다. 이제 또 봄이니까 후드티 입기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간호사 일 안 힘드시나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일도 힘든 편이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요양병원 나이트 전담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들 너무 귀여우시고 할아버지 분들도 귀엽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병원 조무사 쌤이 저한테 쌤은 뭐 환자분들이 밉거나 이런 적 없죠 이러길래 저는 없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냥 낭창하게. 그러니까 쌤께서 그게 쌤과 저의 차이인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런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미운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근데 뭐 저도 순간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다 좀 제 눈에는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아무튼 힘들긴 힘들죠. 여자친구 있냐고요?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수험생들께 하고 싶은 말씀. 제가 사실 수험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웃긴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뭐 공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한번 그걸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말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거의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하고 물방에 가서 이제 제가 밥을 먹었으니까 우리 물고기들 밥을 좀 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짧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진짜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